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앞으로는 증여도 막힐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전달하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내부적인 분위기 전달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림으로써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기사를 보실 때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어, 걸러서 보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뭐 나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고 좀 별로 나 듣기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기사 소스부터 밝히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아닷컴, 그러니까 동아일보죠. 동아일보 기사를 가져왔고요. 2021년 1월 14일 0시 24분에 입력이 되고 수정이 된 그런 기사입니다.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여당 매도 대신 증여한 다주택자 손본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손보기 위해서 정부에 할증과세를 주문했다고 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자,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아시는 것처럼 한국감정원이죠. 한국감정원이 이제 부동산원으로 바뀌는데, 2019년 6월부터 2022년, 2020년 같은데, 이거. 어쨌든 이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월별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을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매매가 당연히 가장 많겠죠.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근데 그 뒤에 이제 증여도 꽤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 건수 대비 증여 건수를 비중 퍼센테이지로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2020년 6월은 매매 대비 증여 비중이 13.3%에서 7월은 21%, 8월 40%, 11월에는 50.8%까지.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사실로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시겠죠? 월별 건수 이제 비중을 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다주택자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할증과세 추가 도입 등이 담긴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 의원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자,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긴급 제안서를 전달했다. 자, 기사 하나 읽고 제가 하나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법 증여. 자,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있는 증여 중에 일부가 편법 증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증여가 전부 다 편법 증여라는 건데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 보실 때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자, 다주택자들이 증여하면 편법이고 1주택자들이 증여하면 편법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 매매 대비 증여 건수가 상반기 17.4%에서 하반기 35.7%로 2배가량 급증했다. 맞죠? 자, 계속해서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가족, 친인척에 증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반론 드리겠습니다. 자,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은 건 맞죠? 자, 그런데 이 양도세율을 높인 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아닙니까? 자, 봅시다. 자, 양도세율을 한번 볼까요? 양도세율을 보면은 단기세율이 있고 기본세율이 있는데 단기세율이 1년 미만 40%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21년 6월이 되면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60%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기본세율 6에서 42%였는데 이거는 21년 1월이 되면 이미 됐죠? 6에서 45%로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양도세율이고요. 증여세율, 상속 증여세율 보면은 10에서 50%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논리가 뭡니까? 이 10에서 50 하는 증여세율보다 양도, 다시요. 자, 이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더 낮으니까 지금 증여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자, 그런데 원래는 세율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증여세가 더 높죠. 자, 이런 멘트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으니까 증여가 올라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증여를 올려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소설 하나 써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증여세율을 올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80%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증여세율이 높고 양도세율이 낮기 때문에 또 불법 양도를 한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멘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었잖아요, 그쵸?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로 과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아니,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게 불법도 아니고 당연히 세법에서 있는 내용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합법적인 방법에서 피하고 싶은 게 맞는 인지상정이잖아요. 맞죠? 당연히 불법 탈세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세금 줄이는 건 당연히 하는 방법 아닐까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을 써서 내가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공정하게만 했다면? 그쵸? 자, 이에 윤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증과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이미 작년에 이렇게 됐었죠. 하나 바뀐 게 있죠.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증여 취득세율을 보면은 이게 이제 3.5%거든요. 뒤에 이제 서텍스가 붙으면 이제 4%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작년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고 공시가가 3억을 넘고 그리고 이제 1주택이 있는 상태, 이게 1주택 이상자라면은 이 증여취득세율을 지금 12%로 올렸단 말이에요. 거의 지금 3배 정도 올린 거죠, 이렇게. 3.5가 아니라 12%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보다 더 올려야 된다, 플러스 알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나온 것처럼 뭐 가족 친인척에 증여하는 편법 증여가 있다. 편법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으니까 증여하고 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로 과세회피를 하고 있다. 이건 논리가 세 가지인데 죄송하지만 세 가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편법 증여 일부에 해당하는 거고 당연히 지금 세무조사 하고 있는 거고,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더 높은 거는 양도세율을 중과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부담부 증여는 원래 있는 절세 방법이고, 그럼 원래 있는 절세 방법, 합법적인 방법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게 세 가지가 다 지금 말이 좀 안 맞아요, 지금. 자, 어쨌든 할증과세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 부담부 증여 시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소득세법과 상징세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는 말 그대로 집에 그 해당 주택에 이 대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출이 이제 보증금도 포함이 되고요. 또는 이게 대출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동그라미에서 이 나머지를 1번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보증금 또는 대출에 대해서 2번이라고 한다면은 이 1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고, 요 2번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오는 것인데, 왜 이게 양도세가 나오냐면, 일단 주택 등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니까 양도세 첫 번째 열거주의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이 보증금 대출을 이렇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게 증여자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대출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 자식한테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을 하니까 이게 양도세에 해당돼서 이게 두 개가 나오고 이 두 개가 결합된 게 증여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모 같은 경우에 주택이 하나가 있다. 그리고 이 하나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산이다. 그러면 이 양도세 없어져요. 양도세가 빵이 된다고 이게. 자, 그래서 이 양도세를 또 이렇게 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없애자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반대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양도세가 또 조정 대상 지역이고 다주택자면은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중과도 없애야 돼요. 그 논리라면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분할부 증여할 때 만약에 비과세 혜택을 제한한다면 중과도 제한해야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똑같은 과세 원리를 가지고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해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세법이 법이라는 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좀 약간 흥분했나요? 죄송해요. 자, 아울러 법인 쪼개기를 통해서 1주택 유지하는 법인 집중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요거는 이번에 나온 세무조사 결과 그거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못 봤어요. 그거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또 제가 틀린 내용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법인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막 법인을 많이 해서 1법인 1주택 갖고 있거나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도 집중 모니터링을 요구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이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인데 이게 단순히 명의 분산해서 과세 회피를 위한 걸로만 한다면은 물론 그것도 법적으로는 맞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나중에 그 해당 법인을 없앨 때 청산 절차도 들어가야 되고 되게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혜택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시도한 경우, 이거는 뭐 당연히 불법이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불법인 경우에 뭐 강화한다, 이거는 저는 찬성은 하는데, 지금도 있는데,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더 강화하겠다는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부부가 2주택 보유할 때 각각 1주택이든 1인 2주택이든 동일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도 입법안을 내놨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명의든 공동 명의든 특히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부부가 2주택 보유할 때 각각 1주택이든 1인 2주택이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단독 명의 하든지, 하나를 공동 명의 하든지, 그때 이제 동일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요거는 좀 합리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현행 2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로 강화할 걸 주문했다. 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오늘 기사는 뭐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분위기를 보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여당 내에 이런 기류가 있구나라는 걸 그냥 참고하는 내용의 기사인데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실제로 막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이제 입법이 되고 시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를 이 증여 전체를 편법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낮은 건 맞지만 도대체 이 양도세율을 그럼 누가 올렸냐? 자,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아니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냐? 자,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만약에 비과세 혜택을 제한을 한다면 부담부 증여를 통한 양도세 중과도 제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런 제 의견이 뭐 별로 나는 싫은데 하신 분들은 안 들으셨으면 됐고요. 근데 이제 저는 최대한 법 논리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기사의 일부 내용이 약간 전체를 호도하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사를 보고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좋긴 한데 중간중간에 좀 이런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멘트를 좀 달아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 이게 2020년 1월달에 2021년 1월달에 올라가는 기사 분석인데 이런 게 제가 이제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기사를 계속 보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년 넘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앞서 나간다는 의미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내용, 상세한 내용은 저희 멤버십 혜택에서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댓글, 고정 댓글과 본문 더보기를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어떤 식으로 또 시장이 흘러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